다음으로는 텍스트에 관련된 CS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5가지의 CSS 속성을 준비했는데요. 우선 칼라 속성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라 속성은 글자의 색상을 지정하는 CSS로 적용하는 값은 앞서 배운 백그라운드 컬러와 동일합니다. 단어로도 작성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텍스트 어라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텍스트 어라인은 블록 요소 안에 작성하는 글자들의 정렬을 담당하는 CSS인데요. 값으로는 가운데 정렬을 해주는 센터, 오른쪽 정렬을 해주는 라이트, 왼쪽 정렬을 해주는 레프트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터 스페이싱 속성이 있는데요. 이는 글자 자간의 간격을 지정해주는 CSS이며 값은 기본이 0이고 플러스 픽셀 값으로 자간을 넓히고 마이너스 픽셀 값으로 자간을 좁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라인 하이트인데요. 문장의 줄 간격을 지정할 수 있는 CSS이고 기본값으로는 글자 크기에 맞게 오토로 지정이 되며 픽셀 값으로 줄 간격을 넓히고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입니다. 단어 그대로 글자를 꾸미는 데 사용되는 CSS이며 글자 아래에 줄을 긋는 언더라인, 위에 줄을 긋는 오버라인, 중앙에 줄을 긋는 라인스루가 있습니다. 그럼 텍스트에 관련된 속성들에 대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그인과 회원가입을 감싸고 있는 div에 클래스명으로 글로벌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선택자는 아까와 조금 다르게 글로벌 안에 있는 스판 태그를 선택을 할 건데요. 그렇다는 것은 먼저 글로벌을 선택하고 그 안쪽에 있는 스판 태그를 선택하는 의미로 나란히 작성을 해줍니다. 첫 번째 선택자와 두 번째 선택자는 반드시 사이띠개로 띄워주셔야 되고요. 이 의미는 곧 .글로벌 안에 있는 스판 태그를 선택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해당 선택자의 컬러 값을 검정색으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 왼쪽에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세로 고침을 하면 이 두 개의 글자가 검정색으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검정색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자를 지정 후 컬러를 지정하게 되면 해당 선택자의 마크업 안에 있는 글씨들은 해당 컬러의 값으로 색상이 변경되어 표시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어라인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만들었던 버튼의 가로 크기를 100픽셀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100픽셀로) 조정 후 확인해보면 바로 구매라는 버튼이 전체 사각형에서 왼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저 글씨를 가운데로 정렬하기 위해 쓰는 것이 텍스트 어라인입니다. 버튼 안에 있는 내용을 정렬해야 되니까 버튼의 텍스트 어라인 값을 줘야 하고요. 텍스트 어라인은 센터라는 값을 줘서 가운데 정렬을 시켰습니다. 저장 후 세로 고침을 해보면 바로 구매 버튼이 박스 안에 중앙에 정렬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라고 값을 지정해주면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겠죠. 다시 센터로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간인 레터 스페이싱에 대해서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구매 단어들을 글자와 글자 사이를 좁게 해주고 싶다면은 레터 스페이싱 값을 마이너스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세로 고침을 해보면요, 바로 구매 글씨들이 좀 더 가깝게 붙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플러스 값으로 조정을 하면은 아까보다 글자들이 서로서로 더 멀리 떨어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줄 간격인 라인 하이트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작업했던 메뉴들의 간격을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선택되어 있는 메뉴에다가 라인 하이 값으로 40픽셀이라는 기준을 주면 줄과 줄 사이, 즉 한 줄의 높이가 40픽셀이 되는 겁니다. 결과물을 확인해 볼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줄 간격이 40픽셀이 되면서 글자와 글자 내용이 멀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메인 메뉴 같은 경우는 전부 A 태그로 감싸져 있는데요. 여기서 독특한 점은 A 태그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언더라인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쇼핑몰이나 다른 홈페이지에서 버튼들을 보면 언더라인이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기본적으로 언더라인들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A 태그에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태그를 선택을 하고요. 선택한 A 태그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제거하겠다는 의미로 논을 적어줬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보면은 모든 A 태그에서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빠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에서 많이 사용하는데요. 소비자가와 판매가가 있을 때 소비자가에 스트라이크 처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소비자가에 스트라이크를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가격이 있는 영역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65,000원은 DD라는 태그로 감싸져 있습니다. 하지만 DD를 선택자로 하게 된다면 밑에 있는 DD, 밑에 있는 DD도 다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해당 DD 태그에만 적용하기 위해 클래스명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으로 오리진 프라이스라고 줬고요. 오리진 프라이스를 선택하여 텍스트 데코레이션에 라인 스루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결과물은 보시는 바와 같이 65,000원에는 스트라이크 처리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텍스트에 관련된 속성들은 색상을 정리하는, 색상을 변경하는 컬러가 있고요. 블록 요소 안에 텍스트를 가운데로 할지 오른쪽으로 할지 정렬할 수 있는 텍스트 어라인이 있고요. 글자와 글자의 자간의 간격을 지정하는 레터 스페이싱이 있고, 문장과 문장의 줄 간격을 지정하는 라인 하이트이 있고요. 요소 안에 텍스트 꾸밈, 즉 선을 긋거나 빼거나 위에 그리거나 아래 그리거나 할 수 있는 텍스트 데코레이션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폰트에 관련된 CSS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에 관한 다음과 같은 CSS 속성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글꼴을 지정하는 폰트 패밀리 속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으로는 폰트명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윈도우 기본 글꼴은 그리 많지가 않으며 웹페이지에서 대표로 많이 쓰는 기본 글꼴은 도둠체가 되겠습니다. 글꼴에 대한 건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으로는 폰트 사이즈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는 말 그대로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는 CSS입니다. 입력하는 값의 단위로는 픽셀과 EM 두 가지가 있는데요. 픽셀은 입력하는 값만큼 크기가 조절되며 EM은 상위 개체에서 상속받은 크기의 배율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쉽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픽셀로 입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폰트 웨이트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글자의 두께를 지정하는 CSS입니다. 입력하는 대표값으로는 기본 두께를 표시하는 노멀과 두껍게 글씨를 표시하는 볼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폰트 스타일 속성이 있는데요. 입력하는 대표값으로는 기본 형태를 표시하는 노멀과 기울인 글씨를 표시하는 이탈릭이 있습니다. 그럼 폰트에 관련된 속성들에 대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웹페이지에 표시되는 모든 글자를 도둠체로 바꾸기 위해서 내용을 표시하는 바디 태그가 웹페이지의 내용을
표시하는 공간이라고 했는데요. 바디 태그를 선택하고 폰트 패밀리를 주면 바디 태그 안에 있는 모든 글씨는 해당 폰트 패밀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바디 태그를 선택을 하고요. 글꼴인 폰트 패밀리로 도둠체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게 순식간에 바뀌기 때문에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번 세로 고침을 통해 바뀌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시나요? 너무 빨라서 아마 안 될 텐데 지금 기존의 굴림체에서 도둠체로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쇼핑몰에서 보면은 글로벌 메뉴에 해당되는 로그인, 회원가입, 장바구니 이런 것들은 글씨가 작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을 이용해 가지고 폰트의 사이즈를 줄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까 색상 속성인 컬러를 연습할 때 글로바의 스판을 이미 선택자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여기에 폰트 사이즈를 이용해서 글자 크기를 12픽셀로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세로 고침을 해보면 로그인과 회원가입이 작아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폰트 웨이트를 통해 글씨를 두껍게 처리해 볼 텐데요. 밑에 소비자가, 판매가, 적립금과 같이 타이틀에 해당되는 글씨들을 두껍게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 DL 태그에다가 클래스명을 지정을 해주고요. 해당 클래스명 안에 있는 DT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를 두껍게 하는 폰트 웨이트 볼드 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후 세로 고침을 하면은 클래스 인포 안에 있는 DT들은 모두 글자를 두껍게 처리하라 라고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인포 안에 있는 DT, DT, DT 이 세 가지는 글자가 두껍게 처리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소비자가, 판매가, 적립금 글자가 두껍게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다음으로는 폰트 CSS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폰트 스타일을 한번 지정을 해볼 텐데요. 메뉴에 A 태그를 선택하여 안에 있는 글자들을 기울임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메뉴 안에 있는 A 태그를 먼저 선택을 했고요. 그 안에 폰트 스타일로 이탈릭, 기울임체를 줬습니다. 세로 고침을 해보면은 메인 메뉴 글씨들이 기울여져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폰트 패밀리는 글꼴을 지정하고, 폰트 사이즈는 글자의 크기를 지정하고, 폰트 웨이트는 두께를 지정하고, 폰트 스타일은 기울임 꼴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많이 쓰는 속성은 폰트 사이즈와 폰트 웨이트이 되겠습니다.